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자, 이 프로그램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새 차가 나왔을 때 그 차를 어떻게 사면 가성비인지, 그래서 가격표상의 구성이 어떤지 쉽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역할은 주로 제 옆에 있는 곤잘로가 하게 되고, 저는 보조? 어시? 네. 자, 진행은 제가 해드릴게요. 이번에 다룰 모델은 새로 나온 더 뉴 셀토스입니다. 셀토스의 부분 변경 차고요. 보통은 부분 변경이라고 하면 뭔가 화장을 고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마련인데, 이 차는 심장도 고쳤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곤잘로가 설명해 주시죠. 더 뉴 셀토스 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듯이 디자인이 바뀌었죠. 디자인이 좀 새로워졌고요. 두 번째로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습니다. 엔진 변속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1.6 터보의 7단 DCT 조합이었는데 1.6 터보에 8단 토크 컨버터식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1.6 터보인데 파워도 좋아졌어요. 네, 177마력에서 198마력으로 올랐고요. 21마력이나 올라갔습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군요. 게다가 연비도 소폭 상승했어요. 이게 비단 출력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저속 토크에서도 이점이 있고, 사실 제가 셀토스를 시승할 때마다 누차 욕을 많이 했던 게, 이거 개도공룡 차야 막 이랬던 게 DCT 탓이 굉장히 컸어요. 네, DCT가 너무 별로여서. 근데 그 단점을 그냥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점으로 승화를 시킨 겁니다. 8단 에이트를 넣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해진 파워트레인이 있죠. 2.0 가솔린의 무단 변속기 조합이 신설됐습니다. 명확히 말하건대 숫자가 2.0이 높을지라도 1.6 터보가 더 윗급입니다. 1.6 터보가 힘도 더 세고 연비는 서로 비슷하고, 자, 그리고 가격도 1.6 터보가 더 비싸죠. 약 네. 100만원 정도 더 비싸고요. 그러면 저 그냥 2.0 살래요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차는 이제 차를 많이 사보거나 운용해본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1.6 터보의 연간 자동차세, 즉 보유세는 약 29만원이고 2.0은 5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갖고만 있는데도 2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년이면 69만원이죠. 5년이면 100만원을 넘깁니다. 5년 이상 보유하면 1.6 터보가 더 비싼 가격을 상쇄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중고로 팔 때도 1.6 터보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천은 1.6 터보로 드릴게요. 2.0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1.6 터보의 DCT라면 몰라도 네, 굳이 지금 상황에서 2.0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얼굴만 바뀐 게 아니라 심장을 그냥 슈퍼 심장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출력도 세지고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고, 연비도 또 좋아지고. 연비는 아주 조금 네, 아주 미미하게. 네. 먼지만큼 좋아졌고 네. 근데 사실 출력이 세지고 변속기도 토크 컨버터형으로 한 단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저속에서 좀 더 괜찮아지고 해서 실연비는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 파워트레인도 신설이 됐고요. 맞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개괄적인 변화입니다. 여기까지가. 나머지 것들은 가격표를 보면서 권집장님께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림 구성은 전과 동일합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그리고 시그니처 위에 그래비티라는 디자인 특화 트림이 존재하고요. 기본형인 트렌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 터보 트렌디를 기준으로 하실 거죠?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6 터보와 2.0의 옵션, 상품 구성 전부 똑같습니다. 다만 2.0리터 모델이 앞서 언급했듯이 약 100만원, 정확히 98만원 저렴합니다. 1.6 터보 기준으로 설명을 들으시더라도 만일에 2.0을 사시겠다 하시면 거기서 98만원 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본형인 트렌디 2160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대충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차값 올라간 거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상품 구성도 괜찮아요. 전에는 시그니처에서나 주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기본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넣어야만 줬던 EPB 오토홀드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넣어야만 줬던 LED 라이팅 그릴도 기본이고, 와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새로 추가된 게 차로 유지 보조거든요. 전에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만 있어서 네, 좀 조향 쪽이 엉성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트레인 개선됐고 옵션인 것들도 다 기본으로 준다? 근데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전보다 216만원밖에 안 올랐단 말이죠. 216만원 밖에요? 아니 뭐 약간 좀 낼만하네 라는 착각을 일으킬 만한. 여기서 지금 가장 큰 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의 기본화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값어치를 하죠. 전에는 그리고 트렌드에서 모니터, 그러니까 최소한 후방 카메라라도 필요하다면 무조건 요번 앱을 넣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8인치 오디오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비 값도 당연히 더 저렴해지고요. 8인치 오디오를 대품하고 내비를 다는 거니까. 또 이게 계기판이 기존엔 아날로그가 기본이었잖아요. 이제 그 스포티지 기본형에 들어가는 디지털 룩 계기판 있죠. 그게 셀토스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가격표상에선 근데 언급이 안 보이는데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칼라 TFT LCD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아 여기 써있구나. 네. 홈페이지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음유리도 기본이고요. 네.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있지만 ECM이 없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우선 페리 전하고 비교했을 때 페리 전에 원래 트렌드의 스타일이 안 됐다가 연식 변경하면서 상품성 강화할 때 스타일을 풀어줬단 말이죠. 트렌드에서. 근데 그걸 막아버린 게 더 뉴 셀토스의 가장 트렌드 트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요. 스타일 막은 거 네.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트렌드의 컨비니언스 80만원짜리 이거 넣으면 차 자체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컨비니언스에 뭐가 추가되어 있죠? 컨비니언스의 인조가죽 시트, 1열 열선,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인조가죽 슬라이딩 센터 콘솔 암레스트, 블랙 하이그로시 콘솔 커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넣으면 직물 시트에 열선 시트도 없고 네. 스마트 키도 없고 운전대는 우레탄이고 네 그냥 무조건 넣으라는 거죠 사실. 네,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80만원이고요. 그러면 그냥 2240만원이네요. 네, 사실상 시작가가 224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트렌디 트림이 그러니까 이 셀토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요. 깡통 모델을 살지라도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내비도 당연히 넣을 수 있죠. 다만 뭐 HUD나 뭐 서라운드 뷰나 새로운 SBW 이런 것들은 추가할 수 없고요. 또 이번 셀토스 더 뉴 셀토스가 스타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프론트 쪽은 설령 시그니처 라이팅 그릴이 있다 할지라도 구형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뒷모습도 벌브 타입으로 바뀌는데 뒷모습은 그래도 뭐 그래도 조금 다르죠. 네. 트렁크도 다르니까 테일게이트도 맞습니다. 다르니까 네.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분명히 스타일뿐만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프레스티지로 올라오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옵션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통풍 시트 절대 불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ECM 룸미러 불가하고요. 전방 주차 센서 불가하고 운전석 전동 시트 불가하고 2열 에어벤트 불가합니다. 심지어 측면 방향 지시등이 그 사이드 리피터가 사이드 미러에 붙는 게 아니고 팬더 쪽에 붙거든요. 이게 기본형이 티가 많이 나게 되죠. 이건 셀토스 처음부터 이 짓을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이 기본형의 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타일도 있고 스타일을 못 넣으면 구형처럼 보인다는 거. 맞습니다. 앞모습은 진짜 차이가 없어서. 그래도 출력 많이 올라갔고 뭐 8단 AT 들어갔고 해서 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짜요? 곤잘로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요? 오. 근데 절대적인 가격을 보세요. 여기에 맞습니다. 설령 컨비를 넣어도 2240이에요. 요즘 차값들 생각하면 진짜 싼 거 같습니다. 200마력이에요. 출력도 세고 SUV고.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통풍이라든가 후석 에어벤트라든가 전방 주차 센서, 전동 시트 이런 게 필요하면 프레로 올라오라고 하고 있는데 프레가 지금 보니까 트렌디보다 약 300만원, 정확히 299만원 비쌉니다. 네. 299만원이 더 비싸지만 트렌드에서 필수라고 말했었던 컨비니언스는 기본화 돼 있고요. 네. 그럼 결국 219만원 비싼 격인데 219만원 더 비싼 대신 뭘 더 가질 수 있을까? 이걸 보면 프레로 올라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렌드에서 절대 불가했던 것들. 통풍 시트, ECM 룸미러, 전방 주차 센서, 운전석 전동 시트, 2열 에어벤트가 기본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렌드에서 컨비니언스를 넣었을 때 있는 것들은 당연히 다 기본으로 있고요. 그 밖에 트렌드에서 절대 불가했던 것들이 활성화가 드디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LED 리피터가 드디어 사이드미러에 붙고요. 그리고 또 프레스티지에서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외장 고급화죠. 맞습니다. 앞뒤 범퍼 가운데 쪽에 약간 SUV 룩 더 강하게 나게 은빛으로 들어가고 그릴도 다르더라고요. 또 LED 실내등이 차이가 나죠. 추가가 됩니다. 네, 트렌디는 누런 네, 발브 타입이고 이것 때문에 219만원 더 내기는 좀 의문이 됩니다. 저는 네, 아까울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프레스티지로 올라와야만 옵션 활성화 되는 게 있어서 그게 바로 스타일이죠. 너무 허들이 커요. 프레스티지에 스타일을 넣어야 신형 느낌이 난다는 거. 확실합니다 이건. 네. 스타일을 넣지 않으면 구형 휠 디자인도 심지어 구형하고 똑같고. 색깔만 다르고 디자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니까. 음. 프론트 헤드램프도 사실상 똑같고. 그래서 프레 스타일을 하지 않으시면 구형 느낌 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고객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꼬시고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프레스티지부터는 HUD 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가능하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포함된 모니터링 팩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팩을 해야만 완전한 디지털 계기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프레스티지에서 절대 불가한 것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큰 게 두 가지라고 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썬루프? 이거 좀 찌질하잖아요. 썬루프 안 되는 건 좀 찌질해요. 무조건 시그니처로 올라가면 기본으로 주는 거. 선택 옵션 말고. 충격적인 거 하나 알죠? 뭐죠? SBW. 아니 신형에서 다이얼식 기어 노브 그렇게 강조해놓고 다이얼식 기어 그렇게 강조해놓고 네. 시그니처에서만 줍니다. 나머지 트림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가질 수 없어요. 옵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장난해? 이게 있고 후석 열선도 있더라고요. 네. 시그니처가 프레스티지보다 얼마 비싸죠? 192만원 더 비쌉니다. 192만원 더 비싼데 프레스티지에서 사실 신형 느낌 내려면 스타일 넣어야 됐잖아요. 네. 셀터스 자체가 또 약간 디자인 강조한 모델이고 그렇게 많이 뽑으시고요. 그래서 프레 스타일을 넣으면 2459 플러스 120 하면요 시그니처랑 값 차이가 72만원 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언뜻 봐도 그냥 대충 봐도 시그니처가 72만원 차이인데 주는 게 많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트렌드에서 프레스티지 올라오게 만들기는 가격 차이 대비 주는 건 별로 없지만 스타일로 끌어올리고 네. 프레에서 시그니처는 값 차이 대비 주는 걸 많이 해서 또 올라오게 만드는 약간 이렇게 유도. 방식을 한 차에서 두 가지 방식을 쓴 것 같아요. 유도 정책을. 우리는 그 유도탄에 탁 하고 맞은 거죠 지금. 저는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72만원 차이에 뭘 주는지 알려주시죠. 프레스티지에서 절대 불가했던 것들 줍니다. 일단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후석 열선을 줍니다. 네, 이거 되게 크다고 했는데 이게 드디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 시그니처부터 들어가고요. 전동식 테일게이트는 구형에는 없던 건데 이번 신형에 새로 도입이 됐고 새로 도입이 됐으나 시그니처만 네. 가질 수 있고요. 또 후석에 팔걸이도 추가가 되죠. 앰비언트도. 네. 또 뭐가 있죠? 실내 고급화가 또 이뤄지는데요. 도어 쪽에 인조가죽 감싸고 크래시 패드에 스티치 넣고 캐러멜 인테리어도 선택할 수 있게끔 시그니처에서만 풀어놨습니다. 시그니처는 스타일은 아예 그냥 기본화시키고 내장까지 고급화시켰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72만원 더 받을 뿐이니 심지어 캐러멜 인테리어까지 되고요. 네. 이거는 그냥 시그니처를 사라고 엄청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죠? 거의 인스퍼레이션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아쉬운 건 없나요? 시그니처가 또 인스퍼레이션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인스퍼레이션은 사면 아무것도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느낌인데 네. 설령 시그니처를 살지라도 넣을 게 많죠. 예를 들면 디지털 클러스터 역시나 모니터링 팩에 묶여 있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모니터링 팩에 묶여 있고 프레스티지에선 불가하지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니터링 팩에 묶여 있습니다. HUD 여전히 옵션이고요. 천연 가죽 시트랑 운전석 메모리, 동승석 파워 시트 넣으려면 또 80만원 추가해야 돼요. 컴포트.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게 있죠. 사실 최고 트림이나 마찬가지인데 내비게이션도 옵션이고 드라이브 와이즈도 옵션입니다. 맞습니다. 네. 급이 낮다 보니까 이런 거 옵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그니처에 옵션 빵빵하게 넣으면 스포티지는 물론이고 뭐 소렌토까지도 넘볼 수 있는 가격대가 나와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시그니처 그래비티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그니처 그래비티 2685만원이고요. 시그니처의 디자인 특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힐이 들어가고 또 외장 쪽에 좀 다크 크롬이 들어가고요.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 또는 미드나잇 그린 인테리어. 근데 여기다 또 컴포트를 넣으면 미드나잇 인테리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죽 시트는 미드나잇 그린과 엮이지 않습니다. 네, 미드나잇 그린은 무조건 인조 가죽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그니처를 세워놓은 사진에는 여성을 세워놨고 시그니처 그래비티에는 남성을 세워놨더라고. 아, 홈페이지에서요? 그래서 약간 이 시그니처 그래비티가 남성성을 좀 강조한, 셀토스가 여성분들께 좀 인기가 많다 보니 네. 좀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남성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가격표를 살펴봤는데요. 곤잘로라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저는 프레스티지에서 멈추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스티지도 충분히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실내 고급화가 좀 많이 안 돼서 품질 면에서 아쉬울 수 있어요. 이 차가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타일 랩이 드와 넣어서 취등록세 포함 뭐 3천만 원 언더로 뽑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그니처 사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가 산다면 보다도 오늘은 명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셀토스를 절대적으로 가성비로 사겠다. 네. 200마력의 8단 AT가 기본이니 이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분들이라면, 아반떼의 대체라면 트렌디, 거기다가 80만원짜리 컨비니언스, 네. 거기다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면은 2330만원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외장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파워트레인이 좋으니까, 그리고 SUV니까. 내실을 더 따지는 걸로. 네. 스타일 때문에 프레까지 올라오자니 너무 돈을 많이 뜯기니까. 왜냐면 2460만원에 120만원까지 더하면 사실상 400만원 넘게 트렌드보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나 신형 셀토스처럼 보일 거야 라는 니즈 때문에 400을 쓸 겁니까? 그걸로 쓰기엔 좀 아깝습니다. 네, 400입니다. 네, 400 커요. 커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 나는 진짜 철저히 가성비 컴팩트 SUV, 진짜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2,300만원에 살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2.0으로 사면 2,200만원대에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데 대다수의 소비자에게는 시그니처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그니처랑 프레 스타일 넣은 거랑 앞서 얘기했듯이 72만원 차이인데 이미 전동식 타일게이트 하나만으로도 72만원은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 SBW 주죠, 후성 열선 주죠, 실내 확 고급화되죠, 인테리어 컬러도 선택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시그니처가 맞다고 보고요. 추천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는 필수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면은 2,841만원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200마력 8단 AT. 실내도 은근히 좀 넓죠? 은근히 넓죠. 전동식 테일게이트까지 있단 말이에요. 내비만 넣으면 일체식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계기판 쪽도 나쁘지 않아요. 전자식 계기판 설령 없더라도 이렇게 사면 훌륭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120만원짜리 모니터링 팩이나 80만원짜리 컴포트도 추가를 하세요. 컴포트를 더하면 2,921만원이 되고 모니터링만 더하면 2,961만원이 되고요. 두 개를 다 더하면 3,041만원이 되는데 뭐 어떤 경우에도 사실 저는 어셉터블한 가격이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이번 셀토스가 가솔린 SUV를 사고 싶은 사람들을 노렸다고 보거든요. 네. 투싼 스포티지 7단 DCT, 아무리 셀토스보다 위급이라고 할지라도 그 DCT가 너무 다 깎아먹어요.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입니다. 다디는 훨씬 더 좋은 차긴 한데, 셀토스보다 훨씬 좋은 차긴 한데 변속기가 진짜 너무 하자여서 네. 그래서 가솔린 SUV를 사고자 하는 분들을 노렸다. 그 시장을 파고들려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께는 시그니처에 옵션을 좀 많이 넣어서 사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가성비로 갈 거면 그냥 2,841만원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의 내비게이션, 이 정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아까 시그니처 프레한다고 추천드리면 시그니처 살 것 같긴 해요. 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사겠지만 아니 70만원 차이 때문에 굳이 프레를 살 필요가 없어요. 격차가 너무 좁혀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주는 건 또 많고 네. 인조 가죽 감싸기만 해도
사실 인테리어 컬러랑. 외부에서 하려면 뭐. 곤잘로는 어때요 이번 셀토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변화만으로도 가격 인상분을 충분히 상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저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트렌디 컴비 랩이 2,330만 원. 이거 진짜 괜찮다니까요. 아예 그냥 싸게. 음. 시그니처랑 그러면 거의 뭐 갑자기 확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신형 느낌 안 난다? 그 초록색 사면 됩니다. 새로 나온 컬러 이름이 뭐죠? 잠깐만요. 그린 컬러. 포레스트 그린 컬러. 아니야, 포레스트 그린이 아니야. 아니가요? 아, 세상에 이름 고유명사를 외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플루톤 블루. 아, 벌써 찾았어? 네, 플루톤 블루입니다. 뭐 다크 오션 블루도 좋고요. 발레 그린은 좀 네. 그쵸, 뭐 그렇게 해도 신형인 건 티는 아니까. 네, 저는 아반떼 살 바에 이렇게 사겠어요. 아반떼 iVT에 123마력짜리 살 바에 셀토스 2,330만 원 주고 살래요. 와, 이거 아반떼 하체가 훨씬 좋지만 충격적이죠. 괜찮은데요, 근데? 진짜 기본형으로. 아반떼랑 비교하면 더 괜찮아 보인다니까요. 출고도 빨리 되고요. 그건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기존에는 일단 5개월이긴 했습니다, 출고 기간이. 폐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네. 트렌디에 스타일만 가능하게 해줬어도 이거 진짜 시장 씹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알면서 왜 안 했을까요? 연식 변경을 위한. 시그니처 사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방식을 혼재해서. 네, 프레에서 스타일 풀어주고 시그니처랑 프레 값차이 줄이고. 스타일이 무기인 차여서 스타일을 무기 삼은 거죠. 다만 구형 같은 경우는 하체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부분 변경 차니까 하체도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체만 생각하면 스포티지나 투싼이 훨씬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되게 화난 것 같던데 아까 이거 준비할 때. 뭐냐. 아, 여기 써놨던데? 어디요? 사실 조금 화난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 때문에. 네. 근데 약간 진행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 보이죠? 네. 설득이 돼요. 내가 너무 좀 그렇게 유도했나? 아닙니다. 근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좀 빡쳤었어요. 스타일 때문에. 그게 전 제일 컸어요. 저도 그랬어요. 와, 이 새끼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추천은 시그니처의 드와 네비입니다. 이상 마칠게요. 안녕.